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 18세가 된 학생 유권자들도 2년 전 총선과 지난 3월 대선에 이어 본인의 손으로 직접 지역의 대표 일꾼을 뽑게 되는데요. 선거 경험이 없는 이들을 위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투표를 하게 되는 새내기 유권자들에게 6일 지방선거에 대해 물었습니다. 투표하는 거 많이 봤었는데 제가 이번에 하게 돼서 너무 떨리고 또 설레요, 되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공약을 가진 후보가 뽑혔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무지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부모님한테 배우거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공약을 확실하게 지킬 줄 알고 투표자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을 뽑을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강원도에서도 7,300여 명의 학생 유권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전체 유권자 수로 보면 대략 1% 정도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당락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곳곳에서 선거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정치를 다루는 건 민감한 주제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졌지만 교사의 참정권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과목 수업 시간을 활용해 원론적인 내용을 다루거나 조회 종례 시간에 짧게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표를 행사하게 될까요? 혹시 아는 사람? 학생 선거 교육에 앞서 실시된 교사 연수에서도 교사의 정치 참여 제한에 따른 교육 방법, 수위 등에 대한 내용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교육을 하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뉴스 등을 좀 한 번쯤은 보고서 공약을 좀 살펴보고서 투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당국도 적극적인 선거 교육보다는 기존의 학생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학교 생활 규정 정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그동안 어른들의 일로만 여겨졌던 정치 참여의 길이 학생들에게도 열린 만큼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 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춘천문화방송이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마련한 정당 후보자 토론회. 어제는 양구군수 후보자들의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두 후보는 단체장 재직 시 불거졌던 비위 의혹까지 제기하며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양구군수직 탈환에 나선 국민의힘 서응원 후보는 지난 4년간 군수의 리더십 부재를 꼬집었습니다. 지난 4년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느꼈을까요? 양구에 잃어버린 4년이라고들 말씀하십니다. 재선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조인묵 후보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전국 스포츠 대회를 다시 재개하여 소상공인들의 생활에 큰 힘을 드렸습니다. 두 후보는 군부대가 떠난 유휴부지에 농공단지를 건립하는 것에는 공감했지만 세부적인 활용 방법에는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강철부대, 가짜 사나이 이런 것도 이제 하는 그런 방안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시설과 캠핑장, 또 워게임장, 농촌체험학습장, 농업교육장으로도 양구 관광의 발전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조 후보가 테마형 관광을, 서 후보는 트렌드에 맞는 관광을 제시했습니다. 테마별 관광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소재가 좀 돼 있습니다. 박수근 미술관 참 잘 돼 있습니다. 또 양구 백자 박물관, 또 김영석 안병욱 철학의 집. 관광의 트렌드는 보는 관광이 아니고 향토와 먹거리, 관광에 대한 비중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구의 대표적인 오골계구이나 막국수 등 같은 각 후보의 단체장 재직 시 비위 문제 등을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특정고등학교 동문과 승진이 많아서 또 주유부리게도 배치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우리 공무원 직원들의 또 사기도 저하가 됐고 후보자의 부인이 이제 운영하는 그 서진 스포츠
거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 것입니다. 민주당 초선 군수의 수성이냐, 국민의힘 후보자의 탈환이냐가 달린 만큼 뜨거운 공방이 이어진 이번 토론회는 춘천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감했던 혈액 수급이 이번 주 들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혈액 보유량도 5일치가 넘어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헌혈하려는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산 전에 비해 확연히 줄어들어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송미 기자입니다. 헌혈을 도와주는 적십자사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대형 헌혈버스가 오늘 찾은 곳은 홍천군 자원봉사센터. 의료용 수송 상자 안에는 헌혈 후 모아진 혈액팩이 소중하게 쌓여갑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움츠렸던 헌혈이 일상 회복과 함께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춘천 혈액원에서 연락이 와요. 헌혈하시라고 제 피를 다른 분한테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주시니까 고맙죠. 지난달 25일 방역 조치가 완화된 이후 강원도 혈액 보유량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 이전 대한적십자사 강원 혈액원이 보유한 혈액량은 일주일 평균 2.41분에 불과했지만 거리두기 완화 발표 직후 4.11분까지 오르더니 5월 둘째 주에는 5.31분으로 늘어났습니다.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에서 법정 기준치를 웃도는 적정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혈액 수급이 안정기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헌혈을 하려는 사람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헌혈자 수는 13만 4천 명으로 코로나19 전인 2018년에 비해 3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교회나 군대 같은 단체 헌혈을 통해 적정 보유량을 충당할 뿐 개인 헌혈자는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복하고 있는 추세인데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발생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단체 헌혈은 곳곳에서 가끔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액 보유량이 법정 기준치에 도달했지만 의료기관은 아직도 공급 물량의 일부만 출고하는 제한 출고가 유지돼 응급 환자에게만 우선 수혈을 하고 있습니다. 헌혈 인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응급 상황 시 수혈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이 발생할 수 있어 헌혈을 통한 사랑의 실천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 동해안을 용도별로 특성에 맞게 구분한 해양 공간 관리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9개 구역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향과 기준이 설정돼 합리적인 바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정해역으로 이루어져 오징어와 대게 등 수산물이 풍부한 강원 동해안. 수려한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해양 관광과 레저 산업의 중심지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 자원과 어촌 인구가 줄어 어업이 침체되고 있고 해양 관광 수요가 늘면서 자연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무분별한 해안 개발 등으로 연안 침식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해양 이용의 다양화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바다를 관리하기 위해 강원 동해안의 해양 공간 관리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이용 실태를 분석해서 앞으로 활용 방안, 어떻게 보존하고 이용하고 활용할지를 해양에 대한 이제 그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가 최근 발표한 해양 공간 계획에 따르면 강원 동해안은 4,350제곱킬로미터의 해역이 9개 용도 구역으로 구분 지정돼 각 구역의 특성에 맞게 관리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구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해양 용도구역의 51%를 차지합니다. 주요 어장과 양식장, 수산자원 서식지 등이 있어 어업활동보호 육성과 수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필요한 구역입니다. 어업활동보호구역에서 자유로운 어업활동은 가능하지만 어장 훼손 등 갈등을 유발하는 개발 행위는 제한할 수 있고 레저 활동도 어업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 밖에 해양 안전을 위해 수상 레저 활동 금지 구역과 연안 침식 관리 구역 등으로 이루어진 안전관리 구역이 13%, 군사 활동 구역이 11%, 항만 항행 구역이 1.5%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9%에 해당하는 1696제곱킬로미터의 해역은 아직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유보 해역으로 남겨도 별도의 정밀 평가와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강원도의 해양 공간 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바다의 체계적인 관리 방향과 기준을 설정했다며 합리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도와 경기도는 접경지역 규제 완화 공동 대응 협력 회의를 갖고 접경지 군사 규제 완화와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사업 추진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지자체는 강원 경기 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의 접경지 군사 규제 해제 완화, 국방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내 지자체위원 참여 요구, 미활용 군용지 현황 공개 등을 함께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철원에서 경기 포천과 연천을 잇는 120km의 주상절리길 종주길을 완성하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하는 데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이 군부대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강원 영서와 민북 지역의 산림을 보호하고 관련 재해를 막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 군 사격장 산불 방지 산사태 위험지도 작성 등의 활동 등을 펼칩니다. 또 군부대를 대상으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도내 금융기관 점포 수가 전년보다 3곳 감소한 49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기관별 점포 수는 예금은행이 134곳으로 전년보다 3곳이 줄었고 수출입은행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364곳으로 전년과 같았습니다. 한국은행은 도내 금융기관 점포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이유로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과 금융기관의 경영 효율화에 영향을 꼽았습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덤프트럭 운전자를 숨지게 한 관리인과 굴착기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9월 동해시의 한 공사장에서 현장 통제와 시야 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굴착기 작업을 하다가 주변에서 적재함 정리를 하던 덤프트럭 기사를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리인 A씨와 굴착기 기사 B씨에게 각각 금고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초래됐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월 구규림에서 두릅을 무단으로 채취한 일당 4명이 산림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영월 구규림 관리소는 산림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중 두릅 등 임산물 30kg을 허가 없이 채취한 일당 4명을 붙잡아 산림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는 31일까지 영월 구규림에서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30명을 동원해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사업주가 절차를 몰라 소속 외국인의 취업 연장을 하지 못했더라도 코로나 상황에서 해당 외국인을 강제 추방하는 건 지나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속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이 늘어난 걸 모르고 사업주가 고용허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해당 외국인을 강제 추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직권으로 고용허가도 연장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농어촌과 중소기업 소속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1년 자동 연장했지만 사업주는 별도로 고용허가 연장 신청을 해야 해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국은 해안면 전략촌 개간비 보상대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양국은 등은 오늘 양국은 해안면 국유지 개간비 산정 연구 용역 결과 수용을 위한 합의서 서명식을 진행하고 향후 실시될 용역 결과에 모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올해 안에 연구 용역을 실시해 주인 없는 땅으로 불렸던 해안면 국유지의 적정 개간비를 책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해안면 무주지를 주민들에게 매각하는 특별조치법을 시행했지만 개간비 보상 비율을 놓고 주민들과 마찰을 이어왔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인근 상가 시설 부지에 대한 특혜 매각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시민사회연대회 등 단체들은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가 공개 매각 방침을 뒤집고 하중도 관광진의 상가 부지 67,600제곱미터를 2020년 12월과 2021년 9월 두 차례의 수의 계약으로 자본금이 1억 1천만 원에 불과한 개인업체에 837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는 20일 춘천시 건축위원회에서 하중도 판매시설 신축 허가가 나면 평당 400만 원에 계약된 땅이 1,000만 원이 넘게 된다며 막대한 개발 이익을 안기는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춘천 명동의 4배에 달하는 1,000개가 넘는 상가가 들어서면 춘천시 내 상권이 초토화될 것이라며 인허가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춘천 지역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춘천시장 후보와 춘천시 의원 후보들에게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동자들은 지난 4년간 논의 끝에 춘천시가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을 위한 전문 용역을 벌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도입 반대를 주장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공영제는 교통약자 등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차기 춘천시장과 시의원들이 지속가능한 교통재원 마련 등 공영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시가 지역의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상권 통합 시스템 구축 등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2년 차를 맞았다며 올해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상점 정보를 찾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상권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상인들은 현금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미니 장부 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5년 동안 최대 12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동해 지역의 6개 해수욕장이 7월 13일부터 개장합니다. 동해시와 시설관리공단, 강마을운영위원회는 7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 동안 망상과 추암, 대진과 어달 등 6개 해수욕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욕장은 오전 6시부터 문을 열어 최대 자정까지 운영되며 수영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동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피서객이 늘 것으로 보고 버스킹 공연과 힙합 경연 등 다채로운 문화체육 행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